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2022년도 그 재가장기간 평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원래 재가기관들 벌써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되고 그 매뉴얼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올해 이제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장기간 기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것이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행정 예고가 진행이 됐고요. 이 행정 예고가 진행되면 뭐냐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이 평가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최종 매뉴얼이 발표가 되는데요. 통상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거의 이거 행정예고안대로 나가는데 아직 세부 매뉴얼은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이 평가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65입니다. 장기간 기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올해 2022년 5월 20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뭐 크게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장기화 기간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제가 이거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오셔가지고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장기간 기간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양교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어쩌고 점점점 나오죠. 결국 뭐냐면 코로나과 같은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평가는 뭐다? 바뀔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건 뭔가요? 평가는 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평가는 항상 직전 3년치 자료를 본다. 이런 얘기들인데 개정 이후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 파란 부분은 자 넘어가시고 이런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방문요항입니다. 방문요항. 자 그럼 우리가 방문요항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재가급여 평가지표 신고 대비표입니다. 우리 항상 평가 발표되면 기존 매뉴얼과 현재 바뀔 어떻게 개정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평가 1번부터 쭉 나갑니다. 1번부터 번호대로 쭉 나가는데 전에는 31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가점으로 제도 및 정책 참여도 해가지고 별도 가점 5점을 부과했었어요. 우리 전에는 2019년도 평가 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평가번호 34번까지 가 있고요. 가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저 가점 제도는 제가 2019년도 할 때도 되게 좀 불합리했었어요. 저걸 왜 가점으로 두고 있는 건지 그냥 평가 안에다 넣든가 아니면 점수정에서 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적은 좀 개정이 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 평가 재가기관들 평가 번호는 이제 전에 31번에서 몰래 제가 이제 31번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31번에서 이제는 34번까지 평가 번호가 3개 항목이 늘어났는데 이거 늘어난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에 기존 매뉴얼에 있었던 제가 화면에 하고 있는 이 가점 있잖아요. 이 가점은 거의 평가 점수를 못 받았었어요. 이거를 가점을 여기 5점 배점 된 거 있었죠? 이게 거의 점수 받기 되게 힘들었던 항목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고 제가 아까 한번 훑어봤는데 점수 받기 쉬운 항목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좀 더 획득이 가능하게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수 배점도 보시면은 기존 평가에서 1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똑같이 문항수가 34점에 100점은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기관 운영 부분에서 21점에서 20점, 1점이 줄었고요. 아까 보니까 운영 규정 1점 준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환경,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10점에서 9점으로 줄었고요. 수급자 권리 보장은 23에서 22, 급여 제공 과정도 33에서 31,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가 18점으로 늘었어요. 자, 보세요. 다른 건 다 1점씩 줄었어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급여 제공 결과, 그죠? 수급자의 상태라든가 만족도 평가에 대한 점수가 확 늘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드디어 제가 기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 요양원에는 항상 있었던 항목인데 우리 제가 기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항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머리 좀 아프실 건데 저는 안 아파요. 맨날 십몇 년째 하던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서요. 점수가 확실히 결과 우리 어르신에 대한 결과를 내라 이거죠.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도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됐던 게 질량상 이런 항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좀 이따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제가 들떴어요. 기쁜 마음에. 바뀐 거는 뭐다? 평가가 기존 매뉴얼은 31번인데 지금은 34번으로 3개 항목이 늘었다. 그 대신에 기존 매뉴얼에서는 별도 가점 주는 5점이 있었지만 그 항목 자체가 없어지고 우린 더 좋은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 항목이 3개가 신설됐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점수는 똑같이 100점 100점 똑같아요. 난이도는 평가 세부 항목에서 보면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의 부분에서 점수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된 항목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평가 매뉴얼은 나오진 않았어요. 즉 평가 지표만 지금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변형시킬게요. 제가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면은 자 전에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전에 운영규정은 2점이었어요. 근데 운영규정이 1점으로 줄었어요. 1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평가에서 제일 힘든 게 운영규정인데 운영규정이 2점에서 1점으로 줄었다. 그 대신 운영규정은 그래도 점수 획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평가 바이블 구매하셨거나 저희 제가 강의를 나가는 오프라인 평가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면 웬만해서는 제가 평가 서식을 제공을 합니다. 평가 서식 안에 운영규정을 가지고 수정하시면 운영규정은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거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원회의입니다. 직원회의는 똑같으세요. 정기적으로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 아마 3점 점수도 동일해요. 근데 왜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됐잖아요. 파란색은 뭐냐면 일부 개정된다는 얘기예요. 개정된다는 얘기. 그러면 개정됐다는 것 중에 뭐가 개정돼요? 세부적인 매뉴얼은 안 나왔지만 저는 예측이 돼요.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우리 왜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이라는 게 계속 1차부터 7차, 8차까지 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우리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되죠? 직원회의를 매월 급여를 받는 직원의 50% 이상이 모여서 직원회의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한시적 지침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직원들이 모일 수 없다면 뭐 카톡으로 회의를 진행하든 그죠? 또 뭐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든 아니면 대표자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회의 내용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의견을 구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코로나 한시적으로 지침이 적용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적용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직 세부적인 매뉴얼은 안 났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뭐 제가 지금 쫙 훑어봤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직접 매뉴얼 그대로 간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파란 거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경력직도 보시면 똑같이 3점, 3점 동일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3점, 3점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건강검진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1점에서 2점, 점수를 1점을 올렸어요. 점수를 1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아마 저번 주였죠? 제가 응용편 올려드렸었어요. 건강검진 어떻게 점수 잘 받게 하시는지. 지금 6월 30일까지 직원들 건강검진을 다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올해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저번주 영상 보고도 빨리빨리 움직이셨어야 돼요. 근로자들 빨리빨리 건강검진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빨리 받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보수 항목은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2점, 2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이 자, 우리가 5대 보험이 지금 여기에 신설됐어요. 6번에. 이건 뭐냐면 원래 5번 기존 보수 항목에 5대 보험 퇴직금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항목은 아니에요. 5대 보험 퇴직금이 별도로 분리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분리가 돼서 점수 2점. 즉 예전에는 보수라는 평가 항목이 2점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점수가 4점으로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항목이 별도로 2번 점수가 2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대 보험 및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2점으로 추가됐다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느냐, 이거는 우리 왜 복리 포상
복지제도 있죠. 제가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에 아마 응용편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기관의 복리후생제도라든가 복지제도, 포상제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전이랑 동일하다 봐주시면 돼요. 점수만 줄었어요. 점수만 줄었다기보다, 죄송해요. 지금 모대보험 및 퇴직금이 직원복지항상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보수에서 분리된 거 아닙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예? 아셨죠? 어쨌든, 모대보험 및 퇴직강목은 별도로 추가된 게 아니라, 직원복지항상에서 분리돼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하나가 추가됐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원권익보호라는 게 기존에 없었어요. 예, 보시면, 평가 항목에 좌측에 보시면은, 직원권익보호라는 평가 항목이 없었지만, 8번에 직원권익보호라는 평가 항목이 추가됐어요. 아직 세부 매뉴얼은 안 나왔지만 저는 예측이 돼요. 왜 예측이 되냐고요? 이거 요양원 평가에 이렇게 됐어요. 요양원 평가 2020년도 평가 매뉴얼 발표될 때 뭐야? 직원권익보호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왔네?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권익보호가 뭐였냐면 고충처리였습니다. 우리 요양원 평가 항목에 직원권익보호라는 게 항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뭐였나 봤더니 고충처리였습니다. 우리 고충처리 예전에 있던 거죠? 그죠? 고충처리가 예전에 있던 건데 이 고충처리 항목이 새로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충처리 항목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려운 건 없으세요. 고충처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충처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는 구두로 지금 현장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평가로. 따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항목, 신설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직무교육. 기존과 동일하게 직무교육은 있습니다. 우리 직무교육 동영편 제가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평가번호 10번의 개인정보보호. 이것도 동일합니다. 단지 점수가 1점이 깎였어요. 근데 준비하시는 건 똑같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응용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예전 개인정보보호지침 확인서가 개인정보 동의서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그 개인정보 동의서가 현재 맞는 건지를 꼭 다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보시면 11번에 지금 보시면 생활환경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죠? 원래 개인정보 다음에는 왼쪽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지급자의 생활환경을 청결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4점짜리가 있었는데 현장평가 항목이었죠. 바뀌어서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위생관리로 바뀐 겁니다.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죠? 이게 4점. 제목이 바뀌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 혼자 예측인데 아마 매뉴얼이 발표되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아마 이런 생활환경 소독일지라는 걸 작성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요양원에서도 이게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이 화면에 보고 계신 거 매일매일 어르신의 생활환경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해라 라고 요양원에 바뀌었었어요. 이게 아마 평가 제목이 지금 똑같아요. 제가 기관에 지금 들어온 여기 보시는 위생관리의 위생적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게 제목이 똑같아요, 지금. 따라서 아마 매뉴얼이 상세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저는 저렇게 예측을 하고 또 제가 예측하고 한 대로 지금 이거를 바로 막 아까 보여드렸던 생활환경 소독일지를 지금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평가 매뉴얼이 확정 발표되고 그 다음 달부터 쓰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과장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지 그걸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위험도 평가는 전에도 4점, 지금도 4점. 근데 파란색이 있잖아요. 저게 왜 파란색이냐면 혼자 예측하자면은 우리가 전에 인지기능 검사할 때는 KMMSE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2022년 요양원 평가 때부터는 시스트와 중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CIST 있죠? 시스트. 저희 유튜브 채널에 CIST라고 검색하시면 시스트 영상이 나와요. 보시면서 앞으로 시스트를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는 거고, 중앙치매지원센터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료를 해야만, 그죠? 영상 온라인 강의 들어야 돼요. 온라인 강의 들어야만 이 시스트라는 치매 위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KMS는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온 거라면, CIS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 시스트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양원에서도 이게 말이 많았었어요. 시스트로 그러면 시스트로 다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었어요. 인재 적용됐잖아요. 따라서 아마 올해 평가에서도 KMSE 기존에 해오셨던 인지기능 검사 KMSE와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될 CIST 두 개 다 인정이 될 겁니다. 평가에서는. 따라서 시스트로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수급자의 존엄성, 존중을 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현장평가겠죠. 뭐겠습니까? 존댓말 쓰는지 반말 하는지, 그죠?
요양원 평가 있었던 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점수 받기 쉽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요양보사님들이, 그죠? 저기 어르신들한테 반말 안 하시고, 그죠? 존댓말 따박따박 쓰시면서 어떤 존중을 표하는, 그렇게 마시면 어렵지 않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시고, 새로 추가된 항목이지만, 어렵지 않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급여 제공 안내.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과, 크게 변화가 없고요. 급여 제공소 부본, 이런 건 제가 응용편으로 다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자, 방문상담 관리도, 평가번호 15번 방문상담 관리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파란색이 쳐져 있는 건 뭐냐고요? 우리 코로나 한시적 지침이 적용된 거겠죠? 그죠? 우리 코로나 한시적 지침이 적용돼 어떻게 했어요? 전화로. 우리 가산사회복지사님 전화로 하셨잖아요. 그 기간에는 그걸 인정하겠다라고 아마 매뉴얼에 나올 거예요.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양원 평가랑 접목되고 코로나 한시적 적용 지침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평가 매뉴얼 시기 변동이 안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제가 15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원장님들 또 이거를 또 내가 또 뭐 빨리빨리 넘어가시는데요. 이렇게 좀 중간에 끊고 2편에서 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재가장교양기간 방문요양 평가 개정안 평가 조사표에 관계돼서 신구표 대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편도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가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2편에서는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과장이었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